안녕하십니까? 주말 편히 쉬셨습니까? 11월 25일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제가 우상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처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오직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특위는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당내외 우수한 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국민에 대한 진심을 국민들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만들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직접 경선을 하는 민주국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현실로 정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명태균 씨 사안에서 그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가늠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선 과정에서는 당의 주인인 당원과 주권자 국민이 투표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경선에서의 투표라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의사를 반영해 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민주주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정당의 의사결정과 의사 형성 과정에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원장을 주축으로 여론조사 경선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의 의사 형성에 직접적으로 경선 등에서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과거 우리 당 경선에서의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모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 특히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역시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예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공평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 과정에서 민주당의 감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 경찰,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좀 줄이고 조정하고가 아니라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드러난 일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인정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대표가 수사받는 등 뭐 이런 식의 사적인 어떤 이 복수심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그동안에 예산 편성을 계속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0으로 만든다? 이건 초등생도 잘 안 할 감정적 보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들도 결국은 범죄 잘 잡자,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다라는 것으로서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이거든요.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은 중앙지검장 등 이 실무검사들의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그럼 역시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하는 것, 그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역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북한 인권재단 관련한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20일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규탄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올해도 채택한 것이죠. 2005년부터 20년 연속입니다. 올해는 61개국이 이 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미국 하원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찬성 335표, 반대 37표라는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 인권 특사의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 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북한 인권 재단이 하려는 일과 많이 겹치는 일들이죠.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헌법상 우리 북한 국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여전히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조차 8년째 하지 못하고 있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말씀드립니다.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 학생 등 인권, 저희도 이런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입장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북한 정도의 인권이면은 민주당이 만족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특별감찰관 제도와의 연계도 저희는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이제 할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원 대상에서 딥페이크 범죄 협박 사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0대 내 40대의 지방 의원들을 합성해서 협박 메일 보내고 암호화폐 요구하는 범죄가 있었죠. 여야 남녀를 가리지 않고 40여 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추산되고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인은 이런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종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클 수 있죠. 지금 이 딥페이크 범죄를 지금 단계에서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연되거나 이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등 각 지방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이런 논의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여대를 유지하든 하는 과정은 동덕여대의 사학으로서의 내부적인 적법한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장소도 아닌 배움의 전당이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 박람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폭력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취업 기회를 뺏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유야무야 할 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주동자들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생과 학교의 3차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지만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동덕여대가 아름다운 교정에서 수업 듣고 강의 듣고 할 일을 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